안녕하세요. 사과경제입니다. 미국과 일본 간 반도체 협력의 보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산업장관이 만나 한국과 대만이 장악하고 있는 미세공정, 반도체 파운더리 분야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과 대만에 뒤처진 일본이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갖추도록 미국과 일본이 힘을 합치겠다는 것입니다. 5일 지난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만나 13일에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도체와 인공지능 AI, 양자 컴퓨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답니다. 이 자리에는 미국 정보기술 IT 기업 IBM과 일본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 임원들이 참석하여 양사의 기술 협력 계획을 발표했답니다. 지난해 12월 IBM과 라피더스는 차세대 초미세공정 반도체인 2나노 반도체 개발을 위하여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미래 기술의 필수적인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한국 삼성전자나 대만 TSMC에서만 의존할 수 없다고 보고 미일 양대 기업과 정부가 손을 맞잡았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TSMC는 애플을 최대 고객사로 하는 3나노 공장을 미국에 짓고 있고요. 라피더스는 그 다음 세대인 2나노 반도체를 5년 내에 일본에서 양산한다는 것을 목표로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일본 IT 대기업 8곳이 총 출동해서 설립됐습니다. 키옥시아 반도체, 소니전자, 도요타 자동차, 소프트뱅크, NTT 통신사 등이 출자를 했었고요. 미국 IBM은 2021년에 2나노 반도체를 개발했지만 양산은 못하고 있어 공급망 다양화 차원에 있어 동맹국인 일본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작년 1,500원, 환율이 1,500원을 앞두고 10월 일본이 미국채를 집어 던지면서 환율이 1,200원 중반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과거는 40년 사이클링에서 미국 달러가 미친 듯이 상승하는 바람에 관리를 하지 못했었으나 현 시장에서는 관리를 꽤나 잘하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10월 일본이 미채를 던지는 것을 저는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금융계에 있어서 가미가제를 감행한 것은 아닌가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오판을 한 것 같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일본이 미채를 던진 것은 미국과 합의하에 던져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상황이 현재 한국은 더욱더 경기 침체에 있어서 고립되는 국가 또는 기업으로 발전되는 전반적인 암울한 상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현재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자면 일단 산업 분야를 1차 산업, 플라스틱 제조업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보면 미국에선 이제 로봇들이 공장에서 만들어내고 개발도상국들이 일부 맡아서 이제 제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그걸로 해가지고 수출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2차 산업, 자동차, 선박, 기타 등등 자청용, 일본, 우베코, 중국, 기타 선진국들이 짱짱하게 있습니다. 선진 기술이 아니고서야 한국 기업이 자리가 얼마나 남아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중국이 어쩌면 한국보다 기술력이 앞서 있는 부분이 꽤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정도만 해도 저는 중국을 꽤 무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잘 생각해보면 경제지나 신문 논평에서 모든 전반적인 산업이 중국에게 따라잡힌다. 한국은 분발해야 된다는 기사들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일본은 그럼 가만히로 되겠습니까? 그들 또한 모든 2차 분야 기계 산업에 있어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잠잠했던 것은 그동안 부자를 위한 노인들을 위한 아베노믹스로 인해 젊은 패기와 이념을 잠식시켰기 때문에 잠자고 있던 용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아무튼 아베가 죽고 그동안 비닐막처럼 덮어뒀던 막이 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은 장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장인들의 혁신적인 상품, 기업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일본은 장인 정신의 혁신 상품, 중국은 막대한 인력, 연구 개발을 통해 국가적 지원을 통해 신풍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신기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국을 나의 나라, 내 자식이 살아갈 이 대한민국은 현재 반도체 바운더리, 제약 바운더리의 3차 산업 이거 하나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인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제약이야 공적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신뢰가 생명이란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단가가 썩 좋지 못한 부분이라는 것이 저의 기준입니다. 반도체 3나노 파운더리, 헵리스 발주사들로부터 삼성전자 GA 방식의 TSMC, 핏 기본 공정 처리 방식, 지금까지 4나노까지 처리했던 부분이 바로 이 핏 방식입니다. 이미 반도체 3나노 파운더리 사업은 국가적, 기업적 운명이 걸려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삼성은 작년 6월에 양산을 시작해서 수율이 현재까지 거지같이 나오는 덕에 작년 10월 달쯤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임원과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부서 이동 처리를 해서 새롭게 연구원을 투입해서 현재 수율은 60%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런 TSMC는 후발주로 12월 달쯤에 양산이 시작됐다고 들었는데 현재 수율이 8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헵리스들도 대부분 TSMC 쪽으로 발주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플, 리비아, 캘컴 등 삼성은 대표적인 헵리스는 협력 관계인 구글이 유일하거나 아니면 대표적이고요. 대부분 작은 물량의 헵리스를 요청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 3나노 반도체가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이제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AI, 모든 메타버스 같은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반도체 개수를 줄이고 최소화해서 이제 들어가 준다면은 수많은 것들을 신사업들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가 자율주행 레벨 3, 레벨 2, 3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을 더 선진적으로 더 레벨링을 더 높게 가져가려면 이제 차에다가 반도체를 이제 심는 것이 아니라 각 신호등이나 모든 이제 도로 기반 시설에다가 그런 반도체를 심어가지고 전반적인 도로를 이제 보다 더 자율주행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로를 그렇게 이제 구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이 필요 없도록 말입니다. 아무튼 이 3나노 반도체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보여질 혁신적인 산업들이 꽤나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3나노에 다들 이제 목을 메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이제 다시 우리 국가로 돌아와서 2020년 무역 적자가 거의 10개월, 9개월 연속으로 적자가 난 상태입니다. 적자 폭은 한때 IMF 2배까지 발생된 적도 있고요. 그러면 경상수지는 괜찮은가? 적자를 2달 정도 기록한 예가 있고 그리고 그닥 높지가 않습니다. 1월 들어서 현재 거의 1%대 육박해 있는데 어쩌면 이번 해에는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무역 수지는 작년보다 2배 이상 날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이 미국채를 던진 부분에 있어 미국과 일본이 관계를 돈독해지게 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한국 시장은 더욱더 배제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중국을 같이 친하게 지내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많이 늦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적 선택, 산업 전반에 지원 포인트를 가져가야 할 시점에 우리는 현재 국가가 있는 것인가 우려스럽습니다. 세계에서 날고 기는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기업이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경상수지는 올해 역대급으로 적자가 예상이 되고 달러가 1200원대 내려온 것은 한국 시장에 있어서 썩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세계 시장이 이제 구매력이 꽤나 이제 많이 감소를 할 텐데 그나마 구매해 줄 친구들이 미국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미국 달러 대비 원화 가격이 강세라 그러면은 미국 차를 사지 한국 차를 사겠습니까? 지금 현재 달러 지수 대비해서 원달러 환율이 너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부분이 썩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산업군으로 있어서 강세다 보니 원화 가격이 강해지는 것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에 따른 수급에 통해서 강달러가 형성되는 것은 썩 좋은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곧 PF 만개의 도래일들이 1분기에 꽤나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 만개 도래일마다 어떤 불이행하는 기관들이 속출하게 될 텐데 그 기업들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이제 PF 시장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분기 3월까지 PF 이 만기 도래일마다 터지는 기업들로 인해서 외화 이탈 그걸로 통해 가지고 원화 가치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1,500원, 2,000원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2,500포인트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2023년 코스피 역지수와 달러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제가 2,000포인트에서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에서 이 시장 파이가 한국의 시장 파이가 작다 보니까 외국 시장, 외국 금융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주식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주식 시장들을 그냥 쉽게 죽는 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살짝이라도 살려놔야 불씨를 꺼트리면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살짝 이래 살려주면서 자기들은 먹을 걸 챙겨 먹고 나가면서 그렇게 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똥국물 수수료도 좀 챙겨 먹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을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낚시꾼 손에서 바늘을 제거당하면서 마지막 몸부림인 것입니다. 고통은 그 이후 바게스에 담겨 쓸쓸하게 죽어가는 순간이 현재 2023년일 것입니다. 올해 만약 삼성전자 3나노가 TSMC를 능가하는 부분이 보여진다 그러시면 낚시꾼이 바늘을 빼다가 물고기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은 다시 바닷가로 힘차게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2023년에는 바게스에 담겨 희망이 없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서가경제가 2021년 10월부터 달러와 고버스를 투자해온 이유입니다. 그래서 고버스 기준으로는 저는 이제 2,000원대부터 해왔기 때문에 현재 거의 4,000원 가까이 이 가격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쉽사리 이제 매집을 해서 들고 가는 부분이 부담되는 부분이 있고요. 달러는 1,100원대부터 매집을 했던 부분인데 현재 1,200원대도 이제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1,200원 선은 그렇게 부담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 일전 방송에서 달러 부분 현재 1,200원에서 1,400원 박스권이 1,000원, 1,200원에서 1,200원, 1,400원으로 박스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부분을 저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일본, 중국,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이 반도체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는 꽤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부분을 잘 관찰하셔서 버스든 우리나라 주식이든 투자를 하시는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